요즘 법원 경매장이 난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입찰 다녀오신 분들이 막 한탄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가 너무한지 한번 볼게요. 10월 27일 날 매각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입니다. 보면 131%, 101%, 140%, 111, 119. 어떤가요? 좀 놀랍긴 하죠. 난 평소대로 한 땀 한 땀 계산씩 돌려서 입찰했는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이 낙찰가가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도 이 낙찰자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탄이라도 하는 겁니다. 근데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이 낙찰받은 낙찰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시세에 거의 가깝게 써서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있잖아. 내가 얼마 전에 경매로 집을 샀는데, 야, 이거 진짜 싸게 잘 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낙찰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높게 썼나? 이런 걱정. 이 걱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금액을 써서 입찰을 했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공감이 좀 될까?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가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입찰자들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시세에 받아간 이 사람들은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면 돈을 잃었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가 아니고 1년 전에 감정가를 넘기면서까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나마 와닿기도 하고 좀 더 재미도 있으니까요. 그럼 먼저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서울에 아파트 태그하고 밑에 진행 상태를 매각 전부로 바꿔 놓습니다. 오른쪽에 매각 기일이라고 있는데 이걸 날짜를 바꿔줄게요. 10월 29일로 2024년 10월 29일로 바꿔놓고 검색을 눌러봤습니다. 자, 눌러보면 작년 10월 29일엔 서울 아파트가 총 25건이 매각됐네요. 자, 이 25개 중에 낙찰가가 시세랑 거의 비슷해야 되니까 이 중에 낙찰가율이 높은 물건이면 좋겠네요. 자, 처음 나오는 이 물건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답심리 파크 자이 물건입니다. 낙찰가율은 101%예요. 자, 이거 볼게요. 낙찰가율이 101%라는 건 감정가가 10억 700만 원인데 이걸 넘겨서 받았다. 이 얘기죠. 신권에 몇 명이 들어왔냐? 입찰을 2명이 했고 2등과의 금액에 근소한 차이로 10억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 준공이 2019년 1월 22일이니까 이 당시에 한 5년 정도 된 준신축 아파트예요. 바로 사진을 볼게요. 사진도 보면 뭐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깨끗하겠죠. 우리 물건이 59 타입이에요. 25평형 아파트 물건이고 자, 106동 11층 1103호. 자, 106동 1103호 한 여기쯤 되겠네요. 거실 기준 방향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네요. 앞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는 11층이니까 뭐 시야를 가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 단지에서 106동이 로얄동은 아니어도 뭐 크게 빠지거나 단점은 없다 이거죠. 지도를 좀 축소해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답심리역이죠. 아파트 입구에서 답심리역 4번 출구까지 한번 찍어보면 한 도보로 8분 정도 걸어 나가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역사를 끼고 길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정도 크기의 상권이면 뭐 병원이라던가 뭐 학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불편함이 없어 보이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 답심리역에서 하나, 두 정거장을 가면 이 왕십리역이 나오는데요. 이 왕십리역은 4개 노선이 겹치는 쿼드역이에요. 자, 뭐가 겹치는지 보면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선. 이렇게 4개 노선이 겹친다. 자, 이건 뭐죠? 이 왕십리역에서는 서울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서울 교통의 요지라고 꼽히는 그 역이 바로 이 왕십리역입니다. 조금 더 보면 왕십리역이 여기 있는데 왕십리에서 분당선으로 환승하면 밑에 성수동을 지나서 바로 강남 진입이 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서울 역세권인데 한번 환승을 하면 서울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괜찮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물건지가 여기죠. 여기서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살기 좋아 보이는 그런 아파트다. 이 아파트를 작년에 감정가 10억 700만 원을 살짝 넘겨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낙찰가 대비 시세, 이 시세가 올랐는가?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자, 이 사람은 얼마에 샀어요? 10억 2천만 원에 샀어요. 전용 59 타입이고 정확히 하면 59.91이니까 이거네요. 우선 같은 타입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저층이 13억, 중층이 14억에 나와 있는데 매물이 별로 없네. 중층 물건은 108동, 이 물건 하나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써 있는 24억이라는 이 호가는 뭐죠? 집주인 마음대로 올려놓은 거죠. 집주인이 팔고 싶어 하는 가격이니까 이 숫자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낙찰받은 이분은 그 당시에는 잘 샀냐? 자, 2024년 10월 달에 낙찰을 받았어요. 입찰 전에 이전 실거래가를 확인했을 거고요. 자, 보면 8월 달에 10억 8천만 원, 그리고 7월 달에는 11억에도 거래가 됐네요. 단지의 실거래가 분위기를 보면 어떤가요? 연초에 9억 중반에서 출발해서 11억까지 서서히 올라타고 있는 그런 느낌은 나죠. 이 낙찰자는 경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세에 산 거죠. 이 당시에 거의 제값 주고 산 걸 겁니다. 그쵸? 그 뒤로 1년이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 지난 9월 달에 11억에서 12억까지 거래가 엄청 많았고 바로 직전에 14층 물건이 13억에 거래가 됐어요. 1년 전에 감정가를 넘겨서 10억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이분은 1년 만에 얼마예요? 한 2억 이상은 돈을 번 상황이 돼버렸다. 여기서 만약에 이분이 낙찰을 받고 전세를 맞췄다면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2024년 12월 달 전세 실거래가는 약 6억 정도 됩니다. 이 6억에 전세를 맞추면 내 돈이 한 4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내 투자금 4억을 넣어서 1년 만에 시세 차익이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된다. 자, 2억이라고 하고 이 4억 투자해서 1년 만에 2억을 번 거면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샀을까요? 집값이 무조건 올라갈 걸 미리 알았을까요? 미리 알지는 못해도 올라갈 것이다. 이 생각을 했으니까, 뭐 그랬으니까 사지 않았을까요? 이 감정가를 넘기면서까지 말이죠. 아마 이분은 이 지역 시세를 계속 트래킹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서울 신축의 역세권, 초등학교, 인프라도 살기 불편함이 없어요. 금리는 하락 추세고 서울의 공급은 절벽이 예상된다. 이 정도는 부동산에 아주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뉴스든 영상이든 뭐든 간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쵸? 이것저것 다 따져본 다음에 이 물건은 내가 받아야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그럼 아예 확실하게 가자. 이 감정가 이거 그냥 넘겨서 10억 2천만 원 이 정도는 써도 나는 괜찮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낙찰받고 내 예상대로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고 뭐 안 올라도 그냥 내가 계속 살든지 뭐 어떻게든 해보자.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아마 대단히 무서웠을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지만 이분은 결국 산 거예요.
이 10억짜리 물건을 사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걱정을 이겨내고 샀더니 1년 만에 이렇게 되어 버렸다. 자,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전보다 공부를 더 합니다. 다음에는 더 상급지로 가려고 이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안 벌려도 내가 법원 가서 입찰했는데 낙찰을 못 받아도 누가 시세에 받아가든 뭘 하든 상관없이 계속 공부하고 계속 임장 다니고 계속 입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기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기회가 왔을 때 또 잡아야 되니까. 언젠가 다시 올 그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2분 만의 얘기일까요? 작년 10월 29일 날 매각된 이 25건 중에 감정가를 넘긴 물건이 2개가 더 있는데요. 마포구 신수 현대아파트. 낙찰가율 100%인 10억에 낙찰을 받았고 최근 실거래가는 12억에서 13억입니다. 예상 시세 차익은 3억이고요. 역시 같은 날인 29일 날 신건에 5명이 들어와서 낙찰가율 110%, 약 28억의 낙찰을 받았고 1년이 지난 현재는 33억 9천만 원의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물건지가 31층이니까 고층 매물을 얼마에 내놨는지 보면 최저가가 36억에 나와 있습니다. 28억의 낙찰을 받고 딱 365일, 1년이 지났더니 한 6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 서울이잖아. 서울은 시세가 올랐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지방에서도 시세에 낙찰받아 가는데요. 그래요. 내가 샀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시세가 그냥 계속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시세가 오를 지역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안 떨어질 지역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거 서울이라서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지방이라서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은요, 오를 건 오르고 안 오르는 건 몇 년이 지나도 안 오릅니다. 그런 지역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키우려고 남들 놀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서울이라서 이걸 샀을까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작년 10월 29일 날로 돌아가면 과연 나는 감정가를 넘기면서까지 저 물건들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의 내 마인드로 2024년 10월 29일로 돌아간다면 나라면 감정가를 넘기고도 이걸 살 수 있었을까? 투자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그만큼 이 선택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선택을 할 때는 마인드가 한 9할 정도는 차지합니다. 내 마인드를 키우는 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고요. 시간이라는 게 걸리고요. 당연히 경험도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인드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